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1% 내려서 끝났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여기 5월 23일 날 고점으로 두고 하락폭을 조금 키웠어요.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AI 관련된 그 하드웨어 쪽이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삼성전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HBM 관련돼서 이쪽은 전부 다 안 좋고요. 하이닉스 쪽으로는 한미반도체를 앞세워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뭐 예측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수 페타시스가 작년의 상승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초부터 보잖아요. 그럼 6,000원대에서 고가 따지면 거의 한 4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본다면 한 8배 정도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66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8배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600억, 50% 정도 실적이 감익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6,400억에서 6,700억으로 늘었어요. 그렇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익률이 줄었다는 거죠. 이익률이 줄었다는 건 이 상태에서는 마진을 높게 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나왔었던 내용이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 향 그 부품 납품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그쵸?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수 페타시스가 PCB에서는 절대적인 강자고요. 지금 PCB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8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제한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SK텔레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SK텔레콤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SK텔레콤 주가가 와 대박 났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SK텔레콤. 자, 보세요. SK텔레콤 보면 그냥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근 20년 동안 SK텔레콤의 주가는 2012년도에 2만 원부터 쭉 보면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3배 정도 올라간 거의 한 5만 원 정도의 이 가격대가 2014년, 10년째 지금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전에 5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 SK텔레콤에서 벌어들인 돈은 19년도에 1조,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늘어오고는 있지만 뭐가 문제가 돼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된다. 즉 성장을 하지 않았다.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도 그럴 것이 흔히 얘기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죠. 뭐 KT가 한 30% 갖고 있고 LG U+가 한 20% 갖고 있고 SK가 한 50% 갖고 있고 요 정도에서 그냥 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요 정도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돈을 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 추측에 의해서 제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나온 상황을 가지고 제가 풀이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쭉 보시면 4조입니다. 4조. 그쵸? 4조 603억. 어저께 종가 기준이고요. 오늘도 그냥 뭐 거의 뭐 보합권이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삼양식품의 23년도 매출은 1조 1929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분기로 볼까요? 1분기 실적 잘 나왔으니까 분기당 3,800억. 이익률은 당연히 굉장히 높아요. 자, 식료품 업계에서 19%의 이 마진율을 낸다. 20% 가까운 19.8%니까 이 정도의 마진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2,400억 매출에서 3,890억까지 거의 한 60% 정도, 70% 정도 그 정도의 이 그 상승폭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이 나온 거예요. 왜? 농심 봅니다. 농심. 지금 실적치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농심. 농심 보면 같은 동종업계죠. 여기 보시면 분기당 매출이 2배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말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을 너네가 더 많이 번다고, 매출 니네가 더 많이 나온다고 주가, 그쵸? 주가가 더 비싼 게 아니에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그쵸?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수 페타시스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주가 상승폭이 7,000원부터 여기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하죠. 이 가격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작년에 8배 올랐었던 고가를 넘어섰다는 건 이쪽에 발생했었던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 잡아먹었다는 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 돼요. 왜? 이쪽 구간이 매집 구간이 될 테니까. 매집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래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삼양식품 이야기 드렸죠. 삼양식품 저 어저께 매수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쪽에 제가 그 다른 종목군들 매매한다고 삼양식품 매수를 못했어요. 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올라오고 고가 확인하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완료돼 있는 종목군들, 완료된 매매를 한번 보시면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그쵸?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어때요? 매수매도 26%, 22% 이런 식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공부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 세보 MEC 이런 종목군들이요. 한국 화장품 제조. 자, 내용 보세요. 어저께 안타깝게도 제가 1%, 거의 한 2% 정도 수익 보고 그냥 나온 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8% 정도 수익 보고 8%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 안타깝죠.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일단 그 매도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VT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수익 뭐 9%씩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부분 다시 매수 오늘까지, 그렇죠.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 상승, 어저께 9% 상승, 14%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제가 예시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렸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이런 종목군들을 저도 매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같이 남기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수 페타시스를 봐야 될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고가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쵸? 고가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 매집됐다. 그쵸? 근데 그 매집 구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잖아요. 보세요. 외국인 1200억, 기관 110억. 그쵸? 외국인이 어디서 샀습니까? 18% 올라간 날 1000억을 샀어요. 1000억을. 그렇죠. 그럼 여기서 팔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매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숫자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한 근거 안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계속된 이 성장세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다음 종목에서는 또는 다음 구간에서 다음 타점에서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정확한 타점을 잡더라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손절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전환시키지 못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그 가격대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엄청난 막 뭐 위험이 막 커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두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수 페타시스가 고가 돌파를 했고 이쪽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지,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고가 돌파를 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만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나눠 가야 될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다음 종목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